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한국경제 최악의 전세난에 당정 다음 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 여당은 이러면 다음 주께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총력은 매번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나요? 땜질하고 또 땜질만 하는 땜질 양은 냄비가 되어버린 부동산 정책이죠. 안타깝습니다. 다음 조선비즈 입법조사처 홍콩은 외국인 취득세 30%, 우리나라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해야.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비거주 외국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1961년 제정된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허가 등 규제로 운영되었으나 외자 유치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완화되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일원화되어서 폐지됐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의 우리나라 토지 취득이 6배 증가했다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 중국인들이 아파트까지 넘보면 이제는 중국인의 집에 우리 국민이 월세 사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금융 주식시장 이슈 앤 뉴스 보시겠습니다. 연합인포믹스, 코스피, 미 부양책 협상 난항에 하락 출발, 외인 매도. 코스피는 미국의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과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22일 코스피는 오전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7.30포인트 하락한 2353.5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대한 부담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여 2350선대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추가 부양책 타결이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인식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감염자 수와 입원자 수도 계속 늘어나 봉쇄 조치 감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빅히트 4대 주주 메인스톤 상장 후 3,644억 어치 던졌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4대 주주인 메인스톤 유한회사가 빅히트 상장 직후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회사인 메인스톤은 상장 직후 빅히트 주가를 폭락시킨 기타 법인 매도자의 실체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메인스톤은 특수관계인인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이스톤 1호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빅히트 지분 총 15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는 빅히트 전체 주식의 4.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1일 빅히트는 1.92% 하락한 1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장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상장 직후 기록했던 최고가 35만 1천 원 대비 하락률은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이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순매수세를 나타내며 빅히트 주식 4,810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빅히트 칠 줄 알았는데 스몰 히트도 못하고 투자 개미들이 지탄만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보시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1,452만 4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리플도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페이팔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블락미디어의 페이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 공식 발표, 암호화폐 이용 쇼핑도 허용. 세계적인 결제 대기업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트레이딩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3억 4,600만 개의 실제 사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2분기 처리한 결제 금액만도 2,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페이팔은 이날 성명에서 고객들은 앞으로 페이팔 온라인 지갑을 이용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들을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초부터는 페이팔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전 세계 2,600만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쇼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팔 대표 겸 최고 경영자 댄 슐만은 인터뷰에서 페이팔의 이 같은 서비스가 가상코인의 글로벌 사용을 장려하면서 향후 중앙은행들과 기업들이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대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미국 내 고객들은 앞으로 수주일 이내 그들의 페이팔 지갑을 통해 암호화폐의 매매와 보관이 가능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 이 서비스를 다른 일부 국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팔은 이 서비스를 위해 뉴욕 금융서비스그룹으로부터 조건부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와 제휴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서비스는 처음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일부 알트코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폭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 비트코인 규제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비트코인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긍정적 비전.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글로벌 디지털 암호화폐로 탄생했습니다. 기존 화폐와는 달리 중앙의 정부 및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안전하면서도 원거리에서도 빠른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디지털 시스템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수많은 전문기관과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임즈는 추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완벽한 화폐다. 유럽중앙은행은 지금까지 나온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다. 테드 넬슨 하이퍼텍스트를 최초로 구하는 인터넷의 아버지는 마치 금처럼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항상 제한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치는 증대된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은 혁명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많은 격찬의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경제적 표현의 자유다. 비트코인은 130년 화폐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명이다. 등등.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은 미국 재무부 금융정보분석기구 부장을 역임한 제니퍼 캘버리의 말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신규 금융상품의 개발도 가능하게 하는 등 가상화폐 경제는 전망이 밝다. 가상화폐가 사회 혁신과 금융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상당히 많은 격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태어난 지 4년 후에 2013년에는 13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후 현재 1만 2천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2만 달러 가까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금도 아니면서 금처럼 채굴을 해야 하고 현금이 아니면서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고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빠르게 송금이 가능한 이 신기한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빠른 익명성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를 장착한 금이다 라고 한다면 표현이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사용해온 고객들은 인터넷의 사용자 측면의 불편함을 잘 압니다. 물론 보안 측면이지만 사용자는 불편을 넘어 아예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롭습니다. 블록체인을 채택하여 보안에는 문제가 100% 없습니다. 송금 수수료 문제도 아주 쌉니다. 두 번째, 국경 없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국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금융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국경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로서 당연히 국경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빠르고 안전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신. 국가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 조장을 통한 통화난발로 개인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코로나 이후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위적 조작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투자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글로벌 자산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암호자산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비난과 혹평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의 제왕으로 등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흔하며 이제는 드디어
100만 달러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1조 달러로 지금 금의 시장 가치 9조 달러의 2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믿거나 말거나 서프라이즈 한편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을 보고 미래를 유추한다면 그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